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의 프리세일즈로 근무 중인 장다영입니다. 저는 오늘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AI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미지 분석 기술인 레코그니션에 대한 커스텀 라벨에 대한 소개, 또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프로세스와 방법론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는 AWS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AI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 이미지 분석 기술인 레코그니션에 대한 소개, 기능, 이점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는 더 스마트하고 더 편리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서비스는 주제별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신속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테스트하고 적용을 통한 합리적인 도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고객사의 분석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AI 서비스입니다. 머신러닝 AI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자 할 때는 중요한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세 번째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컴퓨팅 파워가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을 하고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을 받고 인프라를 확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미지를 분석해주는 비전 기술인 아마존 레코그니션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분석 기술인 이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레코그니션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를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검색하고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API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딥한 지식 없이도 손쉽게 사용자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레코그니션은 크게 8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지나 동영상 안에 어떤 객체에 대한 장면을 탐지하는 레이블 기능이 있고요. 특정한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사항을 검출하는 커스텀 라벨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혹은 얼굴을 검색하거나 검증하고 얼굴을 탐색해서 표정을 분석해주는 기능들도 이 레코그니션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동영상의 유명 인사를 인식을 하는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인식을 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지하는 이런 기능도 레코그니션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안에서 사람들의 경로를 파악해서 경기의 플레이를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레코그니션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코그니션의 이점으로는 간단한 API를 통해서 시각적인 분석에 대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으며 끊임없이 학습으로 인식의 정확도를 개선해서 고도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치 및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운영 관리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레코그니션의 커스텀 라벨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커스텀 라벨에 대한 개요, 작동 방식, 그리고 주요 기능, 이런 기능들을 활용한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커스텀 라벨은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특화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객체와 장면들을 인지를 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기존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모델을 배포하는 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 걸리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하여 학습하기가 어렵고 이후에 운영 관리나 모델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머신러닝 전문가를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레코그니션 커스텀 라벨은 기존의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수십 장에서 수백 장만 필요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 모델을 배포하는 데까지 기존의 방식보다는 더 짧게 수행이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가해서 모델을 고도화시킬 수도 있고 머신러닝 숙련자가 없이도 작업자가 손쉽게 모델을 개발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머신러닝 지식을 최소로 요구하고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쉽게 AI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라벨의 작동 방식은 세이지 메이커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레이블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미지에 레이블이 지정된 경우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학습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블링된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로드하고 검사하고 올바른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API를 통해서도 사용자 지정 모델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라벨은 주요 기능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능과 두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능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대한 위치를 판별을 하고 분류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을 라벨링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실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태깅이 된 이미지들을 라벨링이 된 이미지들로 분류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능으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객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는 이미지에서 어떤 객체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고 분류를 해주고 그 분류된 이미지들에 대한 위치 정보까지 같이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정리하면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는 클래시피케이션 기능과 그 분류된 이미지에 대한 위치 정보까지 파악해주는 이 로컬레이션 정보까지 같이 포함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CCTV에 사용되는 동영상 이미지이고요. 실제로 자동차랑 사람들을 분류해주고 분류된 위치 정보까지 나타내주는 게 바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한 분야들은 우리 실시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건물을 출입할 때 얼굴을 인식해서 출입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물에 출입할 때 얼굴을 디텍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이런 기능들도 이 오브젝트 디텍션의 활용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무인 편의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무인 편의점 안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상품들을 직접 찍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디텍된 그 제품에 대해서 재고를 파악하고 스스로 발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 객체 탐지 활용 분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들어갈 때 그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를 인식을 하고 주차 공간을 파악해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객체 탐지 활용 분야의 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OCR이나 OCV 같은 글자 인식도 객체 탐지 활용 분야의 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이런 AI 머신러닝 모델링에 대한 프로세스와 방법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차는 모델링을 하는 프로세스, 커스텀 라벨에 대한 프로세스, 그리고 커스텀 라벨에 갖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저희 메가톤 클라우드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 AI의 모델링을 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과 모델링 작업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에는 검출하려는 문제를 정의하고 레이블을 정의하고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들을 전처리하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기능들이 다 이 데이터 준비 작업에 포함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은 학습하고 검증하는 단계로 반복적인 과정들이 수행이 되면서 AI 모델링이 고도화되고 점차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 와중에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가 되게 된다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 비반복적인 작업 중에서 레이블링을 추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재학습을 시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모델링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커스텀 라벨을 사용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커스텀 라벨의 프로세스는 크게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선택된 이미지들 중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리고 검증과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데이터셋을 나눠주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인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이밸류에이트,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을 해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커스텀 라벨은 이러한 6단계의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스텀 라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두 가지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런 두 가지 기능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고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미지 부풀리기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론들을 적용하는 사례는 이미지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한 장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을 시켜서 확대하거나 혹은 명암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상하좌우 반전을 통해서 혹은 기울이기를 통해서 한 장의 이미지를 증대시키는 방식이 바로 이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론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과도한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개의 이미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오히려
정확한 예측도를 더 떨어뜨리는,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 방법론들을 수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은 전이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이학습은 주로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사전학습된 모델이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비슷하면서 사이즈가 큰 모델을 가지고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정확도를 높이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미 잘 훈련이 된 모델이 있고 해당 모델과 유사한 검사를 해결을 할 때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소개드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능과 방법론과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별첨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진행했던 사례는 대표적으로 3개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치킨을 카운트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해외에 있는 양계장에 무인 기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한 도난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양계장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포착이 된 닭을 카운트를 해주는, 개체수를 추정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미지를 크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양계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닭들의 이미지입니다. 닭들은 움직이는 생명체다 보니까 서로 겹치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물에 가려지게 되면 이 모든 개체수를 카운트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배경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개체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 외에 퍼실리티라는 다른 이미지들을 각각의 크라핑을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서로 통합을 했고 이미지들을 어그멘테이션화 시켜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는 95% 정도 달성이 됐고요. 한 번에 이러한 정확도가 나오는 것은 불가하고 여러 가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예측도가 95% 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H사의 부품을 인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사람이 파견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모바일로 이미지를 찍어서 그 찍힌 제품에 대해서 디텍을 해주고 그 자재명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모델링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모바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이렇게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아키텍처까지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H사에서 디텍하려고 하는 부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7가지 제품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모델링 과정을 저희는 크게 3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인데요. 검출하고자 하는 부품의 7종을 실물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화합니다. 사람마다 찍는 방법도 다르고 찍히는 이미지가 모델마다 다르게 찍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모았고요. 실제로 정면에서 찍거나 측면에서 이미지를 찍거나 여러 가지 각도를 줘서 이미지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그멘테이션화해서 이미지를 증대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각도나 어떤 명암의 변화를 줘서
한 장의 이미지를 최대 10배에서 100배수로 증대를 시켰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이미지를 부풀리는 방식,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학습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셋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는 거고, 테스트 셋은 학습이 된 모델에 검증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알사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라벨링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만 장의 이미지를 인간의 검수 없이 자동화해서 카테고라이즈하는 기능이었고요. 미리 학습된 레코그니션의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자동으로 레이블링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모델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유저가 SNS에 올릴 이미지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레코그니션에서 이미 이미지에 대한 라벨링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올라온 이미지와 이미 학습이 된 이미지에 대한 라벨링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단어 사전에서 이 라벨링된 이미지들에 대한 해시태그에 대한 그 단어를 매핑을 시키고 결론적으로 유저의 모바일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해시태그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고객에게 추천하거나 개인화를 통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례가 진행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AWS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AI 서비스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 레코그니션의 커스텀 라벨에 대한 기능도 설명을 드렸고,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머신러닝 AI 서비스를 검토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AI 프로젝트는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안과 자원 분배가 달라지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완수에 따라서 이 AI 성숙도는 점차 고도화되고 상승이 됩니다. 이러한 AI 성숙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술, 전략, 변형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딥러닝을 생성을 할 때 모델에 대한 순환 과정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딥러닝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 모델을 고도화하는 거기 때문에 원샷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존의 원샷 프로젝트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화살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데요. 딥러닝 모델의 순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모델을 탐색하는 초도 모델, 그리고 이 초도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평가하고 모델을 고도화시키는 검증 모델, 그리고 이 검증 모델을 가지고 배포를 준비하고 운영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모델,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를 한 이후에
실제로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플랫폼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는 확장성, 유연성, 비용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AI 성숙도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적용 범위가 점차 확장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점차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스케일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모이게 되고 이미지 타입이 확장이 되고 비디오나 오디오, 더 나아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런 점차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저는 스케일 아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모두 확장할 수 있는, 적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을 고려하셔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머신러닝 AI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효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들을 클라우드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 측면입니다. 기존 AI 분야에서 모델이 성장하는 과정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대한 예측도가 점차 상승되고 고도화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질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더 좋은 성능의 엔진이 나와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증가하는 것들, 빠른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AI 프로젝트의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배포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는 단계는 계속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모델이 고도화되는 건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런 AI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혹은 플랫폼을 구성하는 게 아래에 나와 있는 MLOps입니다. 이 MLOps는 머신러닝을 개발하고 운영을 통합을 목표로 하는 머신러닝 방식의 문화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도 같이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과정이 자동화되고 어떤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성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초기에 구축하는 초기 구축 비용보다 점차 확대되는 추가 비즈니스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비전 AI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비전 AI 모델링의 프로세스는 원샷 방식이 아닌 애자일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고 비전 AI에 대한 프로젝트 성장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단위의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처음부터 한 번에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자 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한 번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그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와 그런 플랫폼들을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고 고객사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구축을 하고
AI에 대한 DNA를 내재화시켜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같이 고려하셔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있고요. 이상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가 끝난 이후에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가정 클라우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